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. 그림 속 인물은 청해 광서제이다. 그는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였다. 1885년에 청프 전쟁에서 패배하여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였다. 라고 되어 있죠. 이 앞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결국은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. 1898년에는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삼자는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삼자는 캉유웨이의 상주를 받아들여. 캉유웨이, 청의 대표적인 공양학자입니다. 공양학자. 이 캉유웨이의 상주를 받아들여 체제 개혁에 대한 조서를 반포. 자, 캉유웨이 플러스 량치차오. 이 량치차오는 캉유웨이의 제자죠. 이들 다 공양학자입니다. 이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광서제한테 건의를 해요. 이걸 받아들인 거죠. 그러면서 추진된 개혁, 1898년에 추진된 개혁, 이게 바로 뭡니까? 바로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. 말 그대로 양무 운동과 달리 법을 뜯어 고치자. 우리가 청일전쟁에서, 우리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냐? 일본은 법을 바꾸고 체제를 혁신적으로 뜯어 고쳤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캉유웨이 그리고 량치차오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은 189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전면적으로 법 체계를 전부 다 뜯어 고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건의를 이제 이 광서제한테 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서제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변법자강 운동에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이 변법자강 운동은 다른 말로 무술변법이라고 돼요. 무술변법이라고 하니까 무슨 무술을 써서 변법을 하자는 건가? 이게 아니고요. 이 1898년이 바로 무슨 년이다? 이 해가 무술년입니다. 무술년. 60갑자를 봤을 때 무술년. 그래서 무술변법이라고 하죠. 그런데 이 변법자강 운동 103일 만에 결국은 보수파의 반격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. 그래서 청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희망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보수파의 반발,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청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졌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 변법자강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죠. 1번에 금릉기기국 난징에 설치된 근대 무기 공장 이거 설치의 계기가 된 것은 변법자강 운동이 아니라 양무 운동입니다. 청나라 거는 맞지만 변법자강 운동 아니죠. 틀렸고요. 2번에 철도를 파괴하며 반외세를 주장했다. 아니죠. 반외세가 아니라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서구의 근대적인 요소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외세일 수가 없습니다. 2번 같은 경우는 의화단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. 의화단 운동. 3번에 청일수호조교 체결의 배경. 아니죠. 청일수호조교는 1871년에 체결됐고 따라서 1898년에 체결된 변법자강 운동과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날 뿐더러 청일수호조교가 더 훨씬 앞이기 때문에 이거의 배경이 변법자강 운동이 될 수는 없겠죠. 따라서 아니고요. 4번에 정답이죠.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했다.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위안스카이의 배신도 있었습니다. 위안스카이의 배신. 이 위안스카이가 당시에 이제 군권을 쥐고 있던 인물인데 군사력을 상당히 많이 쥐고 있던 인물인데 이 변법파가 이제 위안스카이에게 이제 협조를 구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.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알았다고 하면서 서태후 등 보수파에게 이 계획을 전부 밀고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의 배신으로 인해서 변법자강 운동은 실패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결정적인 것은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맞고요. 마지막 5번 독립신문을 통해 이권수호 운동을 추진한 거 이거는 어떤 단체 활동이냐면 독립협회. 독립협회가 이권수호 운동 전개했죠. 만민공동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. 그렇죠? 독립신문을 통해서도 추진합니다.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변법자강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